네, 안녕하세요. 경마 읽어주는 남자 바로미터입니다. 이제 2개월에 걸친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폭염이네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참 올 한해는 정말 재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또 지나가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실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제 1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2세 루키원 경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루키원 경주가 1, 2경주에 계속 집중이 됨으로써 좀 상금이 많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지금 나오는 말들이 전체적으로 좀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다 2세 말들이고요. 뭐 보여진 걸음이 있는 거는 아닌데 데뷔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뭐 주행검사 모습, 조교 모습을 이렇게 다 관찰을 했을 때 특별히 뭐 뛰어난 말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렇게 뒤떨어지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아직은 이제 걸음이 완성이 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질주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가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말이 튀어나올지 어느 말이 출구로 들어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 수성이 딱 정해져 있는 말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상을 해야 되고 전개를 예측해야지만 우리가 들어올 말, 안 들어올 말을 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행검사 모습을 보고 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4번마 좋은 거리 선행의 찬스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인데 주행검사 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앞으로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 게이트도 이제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게이트의 이점도 좀 아는 걸로 보이고요. 이 말을 견제할 마필로는 8번마 스타블레이드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이제 주행검사 시 보면 앞선에 나왔는데 이 말은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중속이 좋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행을 좀 강탈하는 그런 말이고 상당히 좀 뚝심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는 4번하고 8번이 선행 경합을 벌이고 여기에 1번 금화 스위프트라든가 6번 블랙카 그리고 7번 금빛 여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영광의 미소 이 마필들이 이제 그 선입 경합을 하면서 경주가 좀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데 1번마 금화 스위프트는요 조교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걸음거리도 괜찮고 한데 이제 주행검사에서 1착을 차지했었죠. 근데 그 1착의 기록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전개를 했을 때 물론 뭐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마지막 추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행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송재철 기수가 참 탈 때는 잘 타는데 또 안 될 때는 또 말을 그냥 거의 패대기 쳐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믿음이 좀 덜 하고요. 어쨌든 4번마 좋은 거는 게이트 2탄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위군의 단거리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마 콜조이가 이제 주행심사 모습에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기대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 끝걸음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입전개를 한다 해도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이 블랙카는 지금 주행검사만 뭐 3번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진입 분량에 주행 분량 그래가지고 이제 주행검사만 3번을 받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악벽이 지금 첫 도전인데 순치가 됐을까? 이 부분이 조금은 의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금빛 여전사는 이제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도 좀 해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좋게 보이기는 한데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걸음이 좀 많이 흔들리는 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주행 자세가 조금은 더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스타블레이드가 역시 말은 제일 지금 완성도는 제일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10번 영광의 미소도 역시 데뷔전을 한번 치르려고 했었죠. 근데 데뷔전에서 진입 불량을 하면서 결국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에서는 그 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 데뷔전 할 때 좀 말을 좀 조교를 잘 시키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데뷔전이 무산이 되면서 이번 경주가 결국 데뷔전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뭐 크게 막 믿을 수 있다, 뭐하다, 뭐 이렇게 택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려운데,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보여진 모습을 가지고 마번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번을 좀 정해보면요, 일단 저는 4번 맛 좋은 거를 제일 좋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8번 맛 스타블레이드. 물론 뭐 스타블레이드가 말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건 지금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선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 맛 콜조이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하로 보고요. 걸음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번 영광의 미소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제 2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6등급의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3세 이상 안말 경주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도 오늘 서울 경마장은 출전 두수를 어느 정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은 좀 보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은 2번마 사이먼 스톰, 그리고 5번마 사려니 퀸, 6번마 그레이스 퀸, 8번마 컬러 존리, 9번마 글로벌 썸부터 11번마 윈드힐까지가 다 그만한 마필들입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많은데 여기서 뺄 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1200m 경주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말이 2번 사이먼 스톰하고 8번 컬러 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걸이로는 상당히 순발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둘 다 뒷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200m라는 경주거리, 1000m도 조금 버거운 판에 1200을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한 마리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한데요. 지금 이 경주는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주가 결국은 선행의 앞선이 다 무너지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필, 이 중에서 이제 5번 사려니 퀸, 6번 그레이스 퀸, 그리고 11번 윈드힐 등이 아마 선행마들을 압박하는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선하고 메이블루가 마지막 추입으로 한 번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텐데, 자, 일단 5번마 이제 사려니 퀸은 뭐 5번 게이트 안에 이제 사이먼 스톰이라는 강한 선행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앞에 붙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조교 상태도 이제 병합 조교를 했는데 말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6번마 그레이스 퀸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했었던 말이에요. 물론 지금 뭐 두 번뿐이 안 뛰었으니까 이 말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걸음은 솔직히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걸음이긴 하지만, 이게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 경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외곽을 돌고 말았죠. 그러면서 힘을 좀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하게 쳐보긴 했지만 이제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어쨌든 말의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형구는 반드시 좀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컬러 존리는 역시 뭐 선행 나갔다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글로벌선은 좀 강하게 이제 구보 훈련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발걸음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마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초반에 따라 붙을 수 있느냐예요. 이게 아무래도 신마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추입력이 가장 좋은 건 10번만 메이블루죠. 그러니까 추입으로만 보면 솔직히 전개로 봤을 때는 앞에 선행마들이 좀 강하게 승부를 볼 거기 때문에 경합이 심할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은 10번만 메이블루고, 이 메이블루 이 말은 앞선에도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420kg대, 430kg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하게 좀 뭉치는 경주가 돼버리면 이 마필이 뚫고 나올 힘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다만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박태정 기수가 비승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말들을 잘 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믿을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번 윈드힐은 이제 병합으로 가볍게 훈련을 한 말인데, 이 마필도 역시 좀 선입권보다는 선행을 가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에이트가 불리하다는 좀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입권에 붙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보면요, 능력 엇비슷한 말들의 앞선, 즉 선행 경합과 앞선이 상당히 뭉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지막에 뚝심을 발휘해서 뚫고 나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6번 그레이스 퀸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는 5번 사려니 퀸, 그리고 마지막 한 발 쏘볼 9번 글로벌 선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지금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에 이 메이블루를 볼 것이냐, 윈드힐을 볼 것이냐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 메이블루는 마체가 너무 작다라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보다는 차라리 앞선 전개가 가능한 윈드힐을 목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12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하 루키 2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4번마 천상의 연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2번 경주를 뛰어서 이제 2착 1번, 3착 1번을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제로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좀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박으른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박으른 기수로 기수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요, 초반에 강하게 치고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나가면 솔직히 이 마필의 선행을 잡을 만한 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한 그런 편성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박으른 기수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것 같고, 이제 조교시에도 이제 채찍을 대니까 말이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경험 없이 갈 수 있다면 그냥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 경주에서 제가 지금 제일 재미있게 보는 말은 10번마 우승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에서 뭐 거의 바닥권이었죠. 한 6착 정도 이렇게 주시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자, 그 경주에 보시면 옥스퍼드 킹이라든가 더킹 블레이드, 좀 강한 말들과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선행력들이 상당히 있었던 말들이죠. 기록이 상당히 빨랐었던 경주입니다. 이제 그런 경주에 붙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추입은 해보지만 의미 없는 추입이 됐죠. 근데 추입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를 지금 늘려서 나오고 있고, 지난번 경주보다 오히려 이 우승환이는 편성이 더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지만 선행 승부를 할 게 아니고 선입에서 추입 승부를 할 거라면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우승 환희는 지난 데뷔전의 편성보다 더 나아진 편성에서 더 나은 경주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교시에도 이제 국산마 5군 말이 이제 천지여거라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걸음도 상당히 좀 앞선 걸음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대 관심마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말은 2번 정문 라이언입니다. 아마 데뷔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발도 불량했고 뭐 전 구간을 뛰는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전 구간 사행으로 재검을 한 말입니다. 근데 재검 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세말이기 때문에 이 2세말들은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 습성도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문 라이언이 어느 정도 좀 데뷔전도 한번 치렀고 그런 악벽도 조금 고쳐졌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번마 밀레니엄 파워 역시 게이트의 2점입니다. 게이트의 2점이 있고 주행 검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이제 1착을 차지했던 말인데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졸전을 펼쳤지만 지금은 게이트의 2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 발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인기권에 있는 이 원더풀 조이라든가 매드 블레이드 아마 이 두 마필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조교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은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제 단독 선행이 가능한 4번 천상의 여인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추입 탄력을 내볼 수 있는 10번 우승환희 그리고 이제 그 주행 자세가 좀 안정이 된 2번 정문 라이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번 밀레니엄 파워가 복병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제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정 시형의 경주입니다. 3세 이하 루키2 경주가 되겠고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요. 솔직히 좀 부진마들입니다.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솔직히 여러 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말은 1번마 스톱로드, 2번마 흔드림, 그리고 4번마 왕인 행차, 7번마 플라잉 스티디까지 이렇게 4마리를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만 생각할 거고요. 나머지 말들은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메이징 위즈라든가 늘 아쉬움을 주고 있는 보헤미안 뮤직 뭐 이런 마필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마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필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충마는 4번마 왕인 행차입니다. 자, 이 마필이 휴장 전에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다가 휴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첫 경주에서 좀 졸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컨디션만 좀 회복이 된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마필은 뭐 선행도 가능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13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주고요. 자, 이 1번마 스톱로드는 최근 두 경주에서 별로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말인데 조교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도깨비 기수죠. 그러니까 이런 1번마의 1번 게이트에 나머지 마필들의 그렇게 강한 선행마가 없다. 물론 흔들림이라는 아주 강한 선행마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도주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번 스톱로드를 가지고 김옥성 기수가 아낄 이유가 없죠.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흔들림은 도주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아주 막강하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 선행마 없는 경주 상당히 유리한데 1000m에서도 끝걸음이 무뎌집니다. 근데 1300이다.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오히려 선행을 좀 편히 나가서 도주를 해버리면요 마지막에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 경주 제가 제일 강하게 보는 말, 물론 충만은 왕인 행차지만 앞으로의 장래 발전치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제일 강하게 보는 거는 7번마 플라잉 스티드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말의 이 체형도 좋고요, 축복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못 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데뷔전 한 번 치렀습니다. 근데 데뷔전이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이 데뷔전의 모습을 잘 보시면 이 데뷔전에서 그 외곽에서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근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안게이트로 들어와서 선입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4코너 징하고 직선주로 해서는 이제 선행마 한 마리가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한 5마리 정도가 일렬로 쓰면서 추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걸음, 추입 딱 시작할 때의 걸음으로는 플라잉 스티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연말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이 딱 죽는 순간에 결국 끝난 거죠. 마필은요, 이 튀어나가는 탄력이 붙었을 때 만약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탄력이 한번 딱 죽으면 다시 살려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중요한 거고 앞에 진로가 열렸느냐 막혔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플라잉 스티드가 데뷔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우승은 못한다 하더라도 착승권에는, 그러니까 2차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연말에 방해를 받으면서 탄력이 한번 딱 죽으니까 튀어나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마필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잉 스티드라는 말은 뭐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제일 강하게 보는 말은 4번마 왕인 행차, 이런 겁니다. 선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전개가 자유롭다, 그리고 강자와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왕인 행차를 좀 강하게 보는 거고요. 장래성을 보고 7번 플라잉 스티드를 두 번째로, 그리고 만약에 매치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처음에 스타트만 받을 수 있다면 1번 스톰 로드까지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이번마 흥드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버텨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0m에서 보여준 걸음으로는 끝걸음이 좀 그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도주할 수 있다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4번마 흥드림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제5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정 시형의 경주고요. 3세 이상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현군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결국 국산 육군에서 부진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주마 중에서 부진마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나와 있는 11마리의 마필들의 능력은 다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혼전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한 인기마 중에서 좀 불안한 인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진마 중에서는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장악할 수 있는 마필 위주로 예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개를 예측해보면요, 일단 1번 에이스 함성, 2번 포텐셜 에너지, 5번 슈퍼파크 등이 좀 앞선으로 나가서 선행을 띄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천총, 그리고 9번 왕표의 꿈, 10번 스피드 플라잉이 외곽에서 이제 선입전개를 하면서 선행마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언급 안 한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이스트원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타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의 행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하지만 최근에 순발력이 좀 사라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늑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드디어 3번 게이트,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외곽에서 뛰었던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영철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추입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만약 이스트원이 선행 승부를 한다면 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설픈 추입만은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1번 에이스의 함성, 2번 포텐셜 에너지 등이 같이 선행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세 마필이 선행 승부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안 게이트 말들이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은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 안 게이트 마필들의 선전이 예상되는 경주이고요. 다만 이제 선행 경합은 불가피하니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런데 앞선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뒤에서 올라올 마필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이스트1이 선행을 간다는 전제로 1번 에이스 꿈하고 2번 포텐셜 에너지가 따라 붙게 되면요,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 4번 천총의 전개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의 이 스피드 플라잉은 지난 경주의 선전으로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 스피드 플라잉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전개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한 느낌을 줍니다.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막강한 추입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개를 잘 타면서 순위권에 들어오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에이스 함성, 이 마필이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기본 순발력을 보유한 3번 이스트원, 그리고 전개가 좀 유리해진 4번 천총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까지 좀 앞선에서 버텨볼 2번 포텐셜 에너지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 시영의 경주가 되겠고요.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편성을 짜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는 편성을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죠.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출전하고 있는 말의 편성이 아니고요, 기수의 편성입니다. 물론 뭐 11명의 기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 문세영 기수를 제외하고는요, 현재 부진한 고참 기수들이나 기술술이 조금은 모자른 하위권 기수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수 편성을 만나기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좀 실전 배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아마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고배당이 나오는 경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발생하는 것은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 충마가 있는 경주에서 충마가 선전을 하고 엉뚱한 마필이 2착으로 입삭을 하는 경우에 고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가 그런 상황이 나올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제 8번 골디락스, 이 마필이 충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 골디락스도 지난 경주에 2착을 한 걸 제외하고는 다 바닥권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골디락스가 충마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2착마가 오리무중입니다. 마땅히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주에서는요,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고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이 창마가 오리무중일 때 실전 배팅이라면요, 막판에 한두 마필이 막 바람이 불면서 저배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엉뚱한 마필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충마가 있는 경주다. 솔직히 충마만 잡을 수 있어도 병마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마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바람 부는 저배당의 이 창마에 과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주랍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절대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요,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배팅해야 합니다. 또한 전혀 보지 않던 말이 저배당으로 팔리고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쉬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말이 한두 마리가 있다면 배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8번 골디락스가 뭐 강하게 믿음이 가는 그런 충마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절대 이 마필을 제외하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뭐 보여준 액면으로는요, 10번 금화 매저스티, 그리고 6번 컬러즈 윙, 1번 그린볼트 등이 좀 인기권의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선행마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후미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선 전개를 해본 마필도 몇 도 보이지만 결국 강한 선행마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어느 말이 선행을 나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도 예상의 첫걸음이고요. 앞선에 좀 나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말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주관대로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9번 원퍼트에 기승하는 정평수 기수. 아마도 좀 마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마 기승할 때 그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승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진마를 주로 기승하기 때문에 보여준 모습이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행 갈 수 있는 말들을 탔을 때 능력을 더 발휘하는 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깨비 기수라고 불리는 이 김옥성 기수, 이런 편성에서는요, 이 김옥성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앞에 무조건 붙입니다. 붙여서 일단 때려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깨비 기수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조교 상태로 봐서는 3번 엘리트 어게인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뭐 평소에 지금 예상 방송에서 예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전 배팅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8번 골디락스,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10번 금화 매저스티, 그리고 3번 엘리트 어게인을 좀 주력으로 가는 거고요. 2번 샤이니 킹과 9번 원퍼트까지 방어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구멍수가 4구멍입니다. 골디락스를 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구멍수가 4구멍이 된다 해도 적중을 한다면 한수는 가능한 경주입니다. 자, 뭐 이렇게라도 실전 배팅을 하는 기분을 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출주 마필 거의 모두가 선행 및 선의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다수 출전해 있어 전개도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들도 있어서 아직 그 마필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과시는 금물인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만약에 실전 상황이라면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예상을 해야 하기에 이번 경주는 좀 한 마리씩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휴장 이후에 지금이야 처음 출전하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컨디션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아워샤이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마필이 있지만 32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칙하에서 본다면은 11번 게이트에 있는 나의 전설도 27주 만에 나옵니다.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기는 하지만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면 11번마 나의 전설도 일단 제외를 해야 되고요. 이 8번 안양제규어, 그리고 9번 캠프터치, 10번 미러클 호프는 이 따라가는 전개 후에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은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워서 이 세 마필도 역시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의 도주마는 3번 마이 멤버입니다. 물론 다들 순발력이 좋은 말인데 이 마필은 거의 도주용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대신에 좀 짧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좀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개의 흐름을 흐트려 놓을 수는 있지만 이 3번 마이 멤버가 자력으로 1200m에서 우승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마필과 선행 경합을 하는 마필, 그런 마필들은 같이 몰락할 가망이 높죠.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뭐 지난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선행이 아니면 좀 답이 없어 보이는 말이 6번마 조이 오브 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경합을 어쨌든 벌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도 동반 몰락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게 2번 메다리 캔디, 4번 원더풀 헤네시, 5번 장수나봉, 7번 촉동아, 이렇게 4마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4마리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을 더 위로 놓고 갈 것이냐, 이것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서 박태종 기수를 믿고 2번 메다리 캔디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선전했었던 7번 초토마, 그리고 앞선 장악도 가능한 4번 원더풀 헤네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5번 장수나봉, 이 마필을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복병권 마필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 1번 아워사이먼이나 뭐 11번 나의 전설,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좀 슬프겠죠. 네. 근데 이 경주 자체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토요일 제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의 암말 경주입니다. 이제 암말 경주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좀 드러나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2번 올드 블레이드, 그리고 4번 굿바우. 이 두 마필이 최근 보여준 모습으로는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입니다. 두 마필 다 순발력도 있고요. 뒷시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또한 이 나머지 마필들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는 뭐 전개가 조금 불리하고 이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2번 올드 블레이드와 4번 굿바우가 좀 손쉬운 승부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경마라는 게 늘 그렇듯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2번 올드 블레이드와 4번 굿바우의 선행을 가로막을 마필은 3번 셋업 페이스입니다.
이 마필은 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작년 9월 외곽에서 좀 늑발을 하고 장기 휴양에 들어가서 직전 복귀전에서 선행승부를 했지만 결국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또한 꾸준함으로 좋아 보이고 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은 더 믿음이 갑니다. 또한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11번 새로운 보배. 자, 이 마필은 늘 자기 걸음은 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착순권에는 좀 들어올 수 있는 말인데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마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곽 게이트라는 것과 김효종 기수의 기승이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행에서 이 세 마필 2번, 3번, 4번에 선행 경합이 일어나서 앞선이 좀 무너진다면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이 앞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2번 올드블레이드, 4번 굿바우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3번 셋더 페이스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 11번 새로운 보배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9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고요. 역시 연령 오픈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에 있는 블루 마카롱에게 관심이 쏠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장 이후에 순발력이 좀 살아나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 편성인 이번 경주에서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2.5kg가 증가한 한계 중량 57입니다. 또한 이 마필은 체격이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이 좀 증가한 거는 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5번 글로벌 조이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경주를 이 두 마필이 같이 뛰었는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했습니다. 다만 블루 마카롱은 끝까지 뒷심을 좀 발휘를 했었고, 글로벌 조이는 좀 쉽게 걸음이 좀 무너지는 그런 전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결국 이 경주는요, 3번 블루 마카롱 그리고 5번 글로벌 조이의 선행 경합에 8번 원더풀 루비, 10번 럭키 스카이, 2번 에코 포스트 온 등의 선행 경합, 그리고 1번 문학 제냐타, 6번 절예의 추입으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선행을 가는 이 3번 블루 마카롱은 이 경주에서는 좀 제외하기는 어려운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 중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지난 경주 선전했었던 이 원더풀 루비, 이 말은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선입 전개를 한다면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마필도 좀 기복이 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전체가 다 기복마, 믿을 수 있는 말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좀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복병권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1번 문학 제냐타. 데뷔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아직 2세말이고 이제 힘이 차오르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조교 모습도 좀 좋고요.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번 게이트의 특급 기수인 좀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도 좀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1번 게이트의 박태종 기수,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6번 절예, 물론 신인 기수 기승으로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또 그만큼 부담 중량에 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0번 럭키스카이 외곽 게이트에 있고 데뷔전을 좀 치르는 말이긴 한데 말의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역시 2세 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발전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엉뚱하게도 1번 문학 제냐타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뺄 수는 없죠. 3번 블루 마카롱, 10마인 10번 럭키스카이를 입상 가능권으로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6번 절에의 라스트 추입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10경주 드디어 이제 후반부 경주로 들어옵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마가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아마도 오늘 토요일 경주 15개 경주 중에서요, 가장 혼전도도 높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요, 솔직히 전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하고 또 버틸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일단 선행도 가능하고 뒷심도 좋은 1번 럭키 명호는 휴장 후 직전 경주에서 조금은 기대밖의 경주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어떤 편성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이용해서 임기원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말머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번 이글아이, 이 마필은 강자와의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늘 그 경주에서도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마필이고 추입이 가능한데 마지막 한 발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을 보여줘요. 분명히 강하기는 강한 말인데 그렇게 많은 입상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전개로 펼쳐질 이번 경주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개는 좀 제일 유력해 보이고요. 5번 화이트 코멧은 최근 좀 부진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걸음은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마 유도에 탁월한 이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와서 선행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온 마들 중에서 뒷심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6번마 송황캔디는 복수률 지금 100%를 자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스피드 흑룡은 휴장 이후에 지금 상태가 좋아진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11번마 페더럴캣은 만약에 조금 약한 편성에 갔다면 언제든지 인기마가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좀 편성이 강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말이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솔직히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재밌는 경주에서도 배팅 안 하고 구경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보여진 능력대로 좀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6번마 송황캔디고요. 1번마 럭키명호, 3번마 이글아이까지 입상 가능마로 좀 추천하는 경주고요. 초반 선행이 가능하다면 좀 버텨볼 수 있는 화이트 코멧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제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부진마 편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장래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발력이 좀 좋은 마필들이 있어서 경주 흐름 자체는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선행마들의 뒷심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마보다는 차라리 좀 선입으로 전개하는 마필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7번 블랙펀치,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그레이돌,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7번 블랙펀치가 순발력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 블랙펀치가 단독 선행을 나가서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뛰어온 걸로 보면요, 1300m에서는 조금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아무래도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요. 입상 경험이 있는 1번 세네 아이린, 그리고 5번 히든삭스, 이 두 마필에게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뭐 강하지는 않지만 뭐 선입승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좀 전개도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시는 좀 금물인 경주고요. 자, 저는 좀 엉뚱하게 이번 경주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4번마 장산탱크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3번을 뛰었고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는 착지불량으로 기수가 낙마까지 했죠. 그래서 주행 중지된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끝걸음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수를 지금 김효종 기수로 교체하고 나오거든요. 김효종 기수 물론 불안한 기수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스타트만 되면 끝걸음은 있다라고 본다면은 장산탱크에는 오히려 김효종 기수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적으로 봐서는 뭐 당연히 어려운 승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요, 배당권으로 좀 안고 갈 만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5번마 히든삭스, 그리고 1번마 세네 아이린, 뭐 이 두 마필의 승부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복병권으로 4번마 장산탱크를 좀 안고 가는 경주고요.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면 7번마 블랙펀치가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제12경주 국산마 5등급의 17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 경주거리 1700m라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나란히 현거리에서 2착을 차지하며 이번 경주의 인기마로 떠오를 수 있는 1번 가보 풀퀸과 2번 만에 하나, 이 두 마필은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전형적인 추입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 앞선이 무너지면서 추입이 가능한 경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주거리가 1700m입니다. 1700m는 어쨌든 선행마가 좀 유리한 경주입니다. 물론 뭐 뒷심이 없는 선행마나 선행 경합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지난 경주처럼 뭐 바닥에서 추입하는 가보풀킴 만에 하나도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00m에서 바닥 추입마가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한 능력의 말인 능력마들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은 바닥 추입마들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기존의 국산 5등급 말과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의 한판 대결로 보여지는데, 이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물론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나름 순발력과 뒷심도 있어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이 1700m라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선행마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경주로 보여져서 바닥 추입마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전 경주에 순발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하고 승부난 이 4번 대형 호재. 이마필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기존의 뒷심까지 더해져 상승세를 좀 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더드림은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설명을 했던 마필은 아닌데 연속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가지고 끈끈하게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임에도 앞선에서 띄워주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어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일보 등천은 원래 바닥권의 말이었죠. 근데 지난 경주에 선전을 한 마필입니다. 비록 이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 1700m에서는 불리한 게이트이긴 한데 이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라면 초반 강한 말머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마필 자체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성적을 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대형 호재나 더드림 일보 등천이 앞선에서 심한 이제 선행 경합을 한다면요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추임마에도 기회는 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마필이 다 무너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이 좀 무뎌진다 하더라도 초반의 거리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임마들이 올라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세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고요. 만약에 이 선행 세 마필의 걸음이 좀 무뎌진다면 그나마 이 선위권에서 전개할 수 있는 11번 청담 컬링이 전개의 이점을 안고 마지막 한 발을 놓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이 마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데 이 선행 경합을 한다면 전개에 가장 이점이 있는 거는 11번 첨단 컬링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컬링을 전개에 이점이 있는 가장 좋은 말로 보고요. 4번 대형 호재 그리고 5번 더드림까지 입상권으로 추천을 하고 문세영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버텨볼 수 있는 10번 일보 등천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13경주 1등급 1900m 별정 B형의 경주고요. 연령오픈 프리미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1등급의 1900m 경주입니다. 물론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항상 이제 그 뒷경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1800, 1900, 2000m 장거리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1등급이도 이 단거리 경주가 상당히 좀 대세이죠. 그래서 이 1900m 장거리 경주를 보는 것이 상당히 좀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등급 중위권 마필들과 승군전을 펼치는 마필들의 한판 대결로 보여집니다. 자,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연승 후에 직전 경주 일격을 당한 7번 슈퍼삭스 그리고 승군전이지만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3번 문학 타이거 그리고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1등급 마필들의 좀 높은 벽을 실감했었던 2번 클린업 시크릿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1번 메갈리오스라든가 4번 로드 위너 그리고 10번 구통사 11번 썬더라이트 등이 기존 이제 1등급에서 이 잔뼈가 굵은 중위권의 마필들이거든요. 이 마필들의 추입 경쟁이 마지막까지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혼전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승군전이지만 지난 경주 좋은 전개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한 8번 명품 축제가 이 특급 기수인 박태종 기수의 재기승으로 입상의 한 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상승세가 가파른 승군전의 마필인 3번 문학 타이거가 패기로 도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편성이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1등급의 강자가 버티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마필들이 나와 있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타이거나 명품축제가 싸웠던 솔직히 그 하위군의 마필들과는 좀 다른 좀 편성이 강한 이 명품축제와 문학타이거가 느끼는 체감에 있어서는 편성이 강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승분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 1등급의 마필들의 좀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물론 뭐 경주거리가 단거리 경주라면 승분전을 한 문학타이거나 명품축제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거리 자체가 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많은 마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지난 경주에 졸전을 펼쳤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7번 슈퍼삭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4번 로드위너 그리고 1번 메갈리오스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 취입을 해볼 11번 썬더라이트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최근 선전하고 있는 10번 부통사도 조금 무섭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이 뛰는 스타일을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제외합니다. 제14경주 국산마 상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을 주도할 10번 거센질주 그리고 선유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순발력 좋은 황금해 그리고 역시 선입전개를 펼칠 외곽게이트의 11번 라운세레나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보여진 능력상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앞선 전개를 이 세 마필이 한다면 그대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10번 거센질주는 선행마이기도 하지만 거의 도주형의 마필입니다. 직전 그 특별 경주에서 우승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선행 전개를 했을 때 걸음이 좀 더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안 게이트에 발빠른 말들이 없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을 장악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무난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1번 황금에는 직전 경주제 2착으로 승군하면서 승군전을 펼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승군전에서 비교적 좀 약한 편성을 만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입상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이 좀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말인데 휴장 후 첫 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좀 의문의 을패를 당하고 지난 경주 비교적 약편성에서 1착, 즉 우승을 못하고 2착으로 승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컨디션이 완전히 제 컨디션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는 않아 보이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기원 기수가 이제 최선의 말모드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1번 라온 세레나는 휴장 후 마필이 좀 컨디션이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 좀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2착을 차지했고요.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급 기수인 박태종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 마필이 경주를 좀 빠르게 이끌 것으로 보여서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쉽게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세 마필이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한다면 선입권에서 차분히 좀 경주를 전개해볼 4번 머니캠프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머니캠프는 순발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라스트 추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제 앞선에서 전개할 10번
6번 거센 질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게이트 2점에 1번 황금에 최근 상승세에 11번 나온 세레나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 추입 시도해볼 4번 머니캠프를 복평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제15 경주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의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이 바로미터에게는 애증의 말인 멋진 왕자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올해 이 과천 경마장을 빛낼 수 있는 마필로 제가 올해 예상했던 마필들이 어마어마, 마크소리, 로드반, 그리고 이번 편성에 같이 나오는 이 클린업 벨라, 멋진 왕자까지 이렇게 5마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멋진 왕자가 단거리에서는 비교적 자기 걸음을 내주었는데요. 장거리 출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상태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1400m까지는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편성이 이번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좀 자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 누가 뭐래도 4번 클린업 벨라가 충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4번 클린업 벨라는 좀 비운의 명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이 부산 경마장에서는 세이브 더 월드라는 마필 때문에 제가 비운의 마필로 이제 닥터 카슨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하는 마필 때문에 이 4번 클린업 벨라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마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군으로의 진출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 졸전을 펼치면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을 제외하고 예상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예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무조건 입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마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클린업 벨라를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능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결국 4번 클린업 벨라, 그리고 컨디션 살아나기를 기대해보는 6번 멋진 왕자, 저는 이 두 마필의 한방 승부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다만 경마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의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입 능력이 있는 2번 패션 피플, 그리고 10번 오더파디빌리티스까지는 안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실전 배팅 가는 경주라면 물론 사심이 가득한 예상이지만 4번 클린업 벨라를 축으로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4번 클린업 벨라를 축으로요, 6번 멋진 왕자, 이렇게 두 마필의 한반 승부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좀 배당이 있다면 2번 패션 피플과 10번 오더파지 빌리티스까지도 안고 가는 경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예상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만 예상한 대로 경주가 좀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코로나가 다시 또 제2의 지금 코로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